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김성애 전 비서관이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따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장동혁 대표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는데 상당한 또 뒤에서 공헌을 했던 김성애 전 비서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락하는 장동혁에게 날개는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외면한 장동혁 대표의 참혹한 몰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컷오프를 시키고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를 또 컷오프 시키고 나가리 시키고 그랬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놈들은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은 계단식 개헌을 통해서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는데, 이 정도 됐다면 국힘의원들은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그야말로 국민 항쟁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국힘의원들이 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의총장에서 나가고 국회에서 뭐 퇴장하고 뭐 그렇게 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 총사퇴, 국민 항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락하고 있다. 이번 주 초 발표된 대자유총회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에서 13%로 김민석, 조국, 한동훈 등 사인과 동일한 공동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과 조국에 이어 3위를 마크했고 정청래와 한동훈과의 격차도 겨우 유지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1위를 달리던 장동혁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조국에게 뒤졌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충격적인 일이죠. 이는 국민의힘에서 전륜선언과 이정현의 공천 파동이 있기 전 20% 전후의 지지도를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만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전륜선을 한 이후로 특히 이정현 공천 파동을 겪으며 당원과 지지층의 신뢰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조중동 레거시 언론과 당내 기회주의 세력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륜선언으로 타협을 한 것, 그리고 이정현의 무원칙한 막무가내 공천 파동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만 맡겨버리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처신한 것이 지지층의 불씨를 자초하며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원 주권주의, 중심주의를 외면한 대가가 그처럼 혹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의 추락은 정치적 리더십의 추락이고 지지층의 신뢰감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해법도 자명하다는 것이죠. 즉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고 지지층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장 대표 어디가? 라는 유튜브를 개설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 대표 어디가? 라고 하는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중순 넘어가지고 미국을 간다는 건데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쯤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는 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 리더십의 회복이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정치적 신뢰도 회복이 미국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개인기와 미국 방문이라는 그런 잔재주와 의존심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주변의 정치적 감각이나 상상력이 많이 아쉽다라고 김성애 비서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주의를 외면한 정치적 리더십의 상실, 신뢰도 추락은 다른 것으로 메꿀 수 없고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지난번 공천 파동 때 이정현을 강제로 사퇴시킨 후 공천 난맥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다시 시작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추락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장도혁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정책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다면, 대구 경북을 지키고 부울경 또 좀 지키고 한다면 당대표직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장도혁 대표의 정책 리더십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방선거 선방은 장도혁 대표 리더십 회복의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장도혁 대표가 예전의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도 정치 투쟁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안으로 야권의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도혁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전의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선방을 한다고 해도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이 김성애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장도혁 대표와 주변 측근들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기도하고 있는 이재명 연임 장기 독재를 향한 단계적 개헌은 대한민국의 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즉 1차적으로 헌법 전문을 수정하고 부속 조항을 또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독재를, 연임 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것이 이번에 헌법 개정의 꼼수라는 겁니다. 장도혁 대표와 야권이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만 지금 하는 사안이 바로 이 헌법 개정 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권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이재명의 연임 장기 집권 저지를 위한 모든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흩어진 야권의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민적 결사 항전의 기운을 북돋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사퇴 결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해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폐쇄기 짙은 지방선거 분위기도 일거에 뒤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국 주도권은 물론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국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고 장도혁도 국민의힘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장도혁 대표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또 현실입니다. 장도혁 대표가 계속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죠, 몇 달 동안. 그런데 지금 김민석과 조국한테 뒤져가지고 3위로 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과의 지금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장도혁 대표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모든 것을 까먹고 지금 장도혁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가. 그거는 말이죠, 장도혁 대표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도혁 대표가 지금 공천 파동 이것도 그렇고 이정현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전륜선을 함으로써 오히려 지지층도 까먹고, 그것이 장도혁 대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국회의원 총사퇴든 어떤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장도혁 대표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장도혁 대표는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그야말로 이 거리에서 또 바깥에 장애에서 투쟁을 할 것인가, 그러면 국회의원을 총사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득권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시섭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